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정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미정 씨. 네. 제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질문을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북한 그 전문 프로그램 MC를 수년 동안 하셨으니까 뭐 그렇죠.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네, OX 네네네.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좀 드릴게요. OX. OX 간단하게. 네. 그래요. 북한 주민들도 휴가를 간다. OX. 저를 너무.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북한도 사람인데요.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며칠 정도 쉬어줘야죠. 오! 간다! 오. 아닌가? 역시 북한 프로그램 몇 년 하신 게 그래도 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럼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어. 객관식 좀 너무하고. 나한테도 질문한다고? 그럼요. 주관식으로 질문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며칠이나 간다? 공식적으로? 예. 그 사람마다 다르게 할 텐데. 공식 휴가 기간. 휴가 기간. 네. 휴가 기간. 그 일단 저는 남의 휴가 별 관심이 없고요. 모르네요. 그리고 내가 또 북한학 박사가 아니고 나는 통일학 박사예요. 박사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요? 관심 없다. 내휴가나 가야겠다. 그렇죠. 내휴가가 중요하시고 남의 휴가를 이렇게. 네. 그래요. 통일학 박사셨다. 네, 그래. 네. 그렇다면 전문가이신 북한 주민들의 휴가는 북한학 박사에게 물어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학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북한 주민들의 휴가를 포함해서 또 여가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통일학 박사 아니고요. 북한학 박사님 제 옆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일학 박사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근데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동법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동법 하니까 알겠다. 북한 노동법에 14일 오? 공식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요? 보십시오. 법학 박사는 법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단추를 다 잘 눌러줘야 그럼요. 응답기 단추를. 그리고 추가로 21일인가까지도 아마 가는 게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갈 수 있는 걸로는 법에 돼 있어. 나보다 낫네? 그래요.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생한 여가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해 주시죠. 북한에서 오셨는데 네. 올해 8년 차.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여가 생활 보내고 있고 또 8년쯤 됐으니까 한국에서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또 어떻게 시간 보내고 있는지 여가를 생활하시는지 생생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김주경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경입니다. 오늘 두 분께 여가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최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서울에서 본인의 여가 생활 만족도 어떻다? 네. 만족도는 뭐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가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을 하던 시절에는 여가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 성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 그렇게 막 그립거나 하진 않고요. 대신에 뭘 하든 문화활동이나 특히 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화관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죠. 저는 또 이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영화관은 가야 돼요, 전. 그렇군요. 확실히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나가면. 어쨌든 본인이 지금 행복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주경 씨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내가 본 여가 생활, 들었던 여가 생활들 중에 정말 이거는 북에서도 정말 좋았다. 근데 못 해보고 왔다. 그런 거 혹시 뭐 있나요? 있죠. 저는 저희 그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인데 그 함경북도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산? 산. 나 북한학 박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 박사님 아시나요? 북도면 모른다, 북한학 박사. 산이
몇 개가 네. 있는데. 칠보산이라고. 아, 칠보산. 네, 아. 7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오, 칠보산이라고 맞아요, 부르는 칠보산이죠. 곳이 있는데 경치가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청진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많이 가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휴가라든가 따로 시간을 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가는데 아쉽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돈이 되면 가봐야겠어요. 대신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북한산, 청계산 갈 수 있잖아요. 가셨나요? 북한산 등산 해봤는데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희는 맞아요. 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야 맨날 산에서 살았는데 또 산에 간다니 등산은 미친 짓이다 이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맞아요. 뭐 아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얘기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또 등산을 여가 생활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죠. 박사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사실 여가 생활에 대한 뭐 이런저런 지원들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필수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먼저 잘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만을 위한 어떤 여가 지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정책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다만 서울시처럼 이렇게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거주민들에게 이런 여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어떤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기 어려운 계층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년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타겟팅된 그런 여가 지원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원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여가를 또 못 즐기는 층 하면 또 영유아 부모들. 그렇죠. 그렇죠. 영유아 부모들 여가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육아죠. 그치. 육아가 그 취미 생활이 되지 않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들도 많이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네요. 그럼.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주경 씨한테도 네. 물어보고 싶은데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 네. 와서 결혼도 하셨는데 결혼을 사실 자기 여가 생활이나 즐거운 그 자기 생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분들도 사실 요즘 많은데 결혼 전후에 네. 여가 생활 관련돼 가지고 좀 달라진 부분들 본인 일상생활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네. 사실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이제 거의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제 대학교 시기에는 사실 시간은 좀 많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을 하는데 뭐 돈이 최소한에 안 드는 걸로의 여가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눈치를 안 보죠.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이제 친구들과 떠날 수 있고 뭐 뚜벅이지만 열심히 걸어다니고 이런 식으로라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같이 사는 분이 또 앞에 오셨는데. 계세요. 네. 안 준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래 마음껏 나가 놀아라. 친구들도 있는데 나가 놀아라 하지만 그게 그렇습니까? 이제 또 같이 함께 살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되니까 내 돈 갖고 쓰는데도 괜히 나가 놀면서 집에서 잘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돼갖고 약간 결혼 전이랑 결혼 후의 여가 생활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약간 뭐 만국 공통이 아닌가. 그 부부가 같이 이제 여가와 취미를 같이 즐기면 최고죠. 그렇죠. 싫으신가요? 교수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두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녹화 직전에 이렇게 두 분 같이 계시니까 지금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계획이 없다. 흥미가 없다. 흥미가 성격이 없다까지 완전이에요. 했나요? 호기심이 없다라고 했나요? 네. 여가에 호기심이 없어. 네. 큰일이네요. 근데 휴가 계획은 좀 주경 씨라도 혼자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게 계신가요? 올해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없기는 한데 예전에도 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MBTI가 그 T예요. 극P거든요, 제 신랑은. 그래서 저는 계획을 막 세우다가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여행 나만 가고 싶은 거야? 하고 이제 막 화가 나는데 이제 아니 여행이라는 건 즉흥적으로 가서 하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숙소도 안 잡고 출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첫날 잘 곳만 있으면 된다. 다음날 잘 곳은 거기 가서
땡처리로 나오는 거를 이제 들어가자. 한 번 그래서 이제 저도 아 그래 좋아요 하고 따라가 봤다가 정말 스트레스만 만땅 받고 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겠다. 미리 계획해야죠. 그 북에서 생활하실 때 어르신들 중에도 부부간에 이제 그렇게 가족 휴가들 계획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들 이웃 간에 혹은 부모님들 뭐 싸우는 거 그런 거 그쵸. 봤어요? 아무래도 네. 뭔가 어딘가를 떠나면 어딘 가는데 준비가 칠보산 필요하잖아요. 가려는데 준비 없이 그냥 그쵸. 칠보산 가자 그러고 네. 거기 가서 사면 되지 이러면 이제 정말 곤란하잖아요. 근데 또 엄마들은 또 그래도 준비를 집에서 바리바리 다 싸갖고 가고 이러면 이제 충돌하고 이럴 그치 싸움 수밖에 나겠네. 없죠. 칠보산 네. 가면 다 있다 그러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고 그러면. 뭐 박사님께서는 뭐 연구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 많이 만나보셨을 네. 텐데 내가 봤던 분들 가운데 이분은 정말 찐이다. 여가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 이런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적극적 여가 중에 가장 우리가 선호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도 선호하는 여가가 바로 여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이라는 게 참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체력도 가장 많이 드는 그런 여가 생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이신데 이분은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의 SNS를 쫙 보면은 피드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뭐 간혹 나오는데 이제 콘텐츠가 넘치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여행이라는 그런 그 요소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근데 심지어 직업도 있고 한데도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여행을 잘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여행을 계속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또 이렇게 중독성이 살짝 있어서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인생은 저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체질이에요. 그게 맞아요. 성향이 그래야 되는 거고. 맞아요. 본인도 좀 그러지 않으세요? 여행 작가시잖아요. 예, 그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 여행 에세이 낯선 곳에서 굿모닝 대리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경 씨에게는 또 아무래도 그 부모님처럼 좀 약간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렇게 남해 내려오신 분들이라면 여가라든지 새로운 취미를 찾는데 조금 더 젊은 세대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사투리도 이제 최대한 최소한으로 쓰고 이제 서울말을 하는데 이질감이 없고 영어도 쓰고 이러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고 어디 다니는데도 불편함이 없는데 부모님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문제이신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어디 가서 뭘 주문하시고 뭘 예약하시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제가 있다 보니까 다 저한테 의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단체를 따라가시는 경우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단체에 포함돼서 관광을 이제 패키지로 가시거나 다 함께 가실 때 유일하게 그래도 혼자 집 밖으로 나서시는 경우시고요. 그냥 또래분들끼리 뭐 어디에 그냥 3-4명이 함께 다녀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제한적이고 뭘 하는데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막 새로운 부분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기성세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맞아요. 패키지 그냥 택해서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내 아는 분 중에도 미혼이신 이제 박사님 제 또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엔 그렇게 그 알아보고 배낭여행 다니고 하던 양반이 요즘 패키지만 혼자서 그냥 패키지 돈 탁 내고 그냥 거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깃발보 따라서 그냥 다니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거죠. 네. 아까 뭐 카페 문화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엄마도 이게 키오스크까지 있어 버리면 아, 그렇죠. 이게 뭐니?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라. 난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것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또 처음 오시면 많이 그쵸. 당황스러울 수 있고 또 영어로 또 막 자판 막 돼 네. 있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좀 이제 좀 먼저 생활에 필요하도록 가르쳐드리고 안내하고 하는 것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분들 여가 생활, 뭐 취미 생활 등을 위해서 이런 건 꼭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뭐 좀 있을까요?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여가 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뭐 시간과 돈이죠. 뭐 조금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벌면 이제 여가 생활을 하려고 보면 시간이 부족한 거고, 조금 돈은 좀 덜하지만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클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없는 시간과 돈을 짜내서 어떠한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보.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그래도 다 검색이 되고 뭘 찾아보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아무 곳에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들이 그나마 알려주는데, 그 자녀들마저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알 수 있는 정보 창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뭐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혹은 어떠한 그런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래도 이제 정보도 전달받으면서 어디 나가서 접근성도 떨어지시는데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재난 문자 쏘듯이 막 그냥 갑자기 번개 콘서트 문자 그런 거 막 쏘면 뭐 한강 시민공원 오늘 6시 모여라. 조영훈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나 이런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을 위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근데 고령화되어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연수, 뭐 해외 봉사 이런 것들을 어른들을 위한 걸로 좀 세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건강하면 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나에게 여가란? 여가란. 지금 남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본인들한테 본인. 여가란. 저에게 요가는 아무 생각 없이 뒹굴거리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떠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일 처리들을 막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없이 딱 일과 그런 생활이 분리돼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마 여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제 언젠가 모르겠지만 육아도 하게 되겠고 이러면 시간도 부족하고 할 텐데, 그 전에 마음껏 좀 저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조금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졸리신 겁니다. 박사님께 여가란? 저에게 여가는 5030입니다. 5030. 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일을 워낙 또 일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가를 많이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 20대까지는 20개국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목표는 50세까지 30개국을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왜 여행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전 여행이 인생에서 항상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또 얻고 더 큰 무대를 보고 더 큰 사회를 만나고,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 연구적인 거나 일적으로도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여가는 50대까지 30개국을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5030입니다. 장기 프로젝트네. 그러네요. 거의 5030, 그러니까 나중에 7050 되고 막. 있을 수 있죠. 그러네. 좋네, 좋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저희가 매주 네. 하나씩 총 5번에 걸쳐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잖아요, 여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에게 나에게 통일이란? 저는 많은 분들이 통이라고 대답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다름이 만나는 작업이어서, 저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통일의 상을 떠올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숫자만큼 통일의 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딱 하나 공통적인 것은 다름이 만난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씨는 어떠신가요? 저에게 통일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하고의 만남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많은 여가 생활을 못 즐기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갖춰진 이런 인프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아마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어디 나가면 굳이 제가 뭐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말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출신에 대해서 뭐 묻거나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마 북한에 있는 많은 청년들도 언젠가 그렇게 만났을 때 금방 이질감 없이 잘 섞여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날, 그냥 뭐 제도라던가 체제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만날 수 있는 날이 저에게는 통일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5주간? 참 5개 주제인데 이 5개 주제가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공통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딱 또 포커스에서 우리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별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구나. 똑같은 문제들이고 이걸 별로 다르게 취급하면 그럴수록 조금 더 문제 해결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같이 통합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통일로 가는 또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통일이란 주영씨 고향 청진. 청진에서 방송하고, 청진에서 여행하고, 네. 청진에서 글을 쓰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해지는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에서 빨리 적응하고 함께 이렇게 융화되려면 교육과 그리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서울 시민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앞으로도 빨리 즐겁게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꿈꾸는 나라는 온 국민이 다 백두산과 한라산 관광을 한 번씩은 갔다 온 나라가 좋아요. 되는 게 저는 그 통일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은 백두산이나 한라산 갈 정도면 어쨌든 삶의 질이 좀 윤택한 상황.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또 백두산 자유롭게 간다는 건 또 통일이나 평화 상태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상황.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마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우리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이 작은 첫걸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도 다시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